3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4,198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67,848건이며 이 중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747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중 8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규로 36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87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증가해서 127명이고 어제는 4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김포시의 접착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11명, 경기도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서 누적해서 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동두천시의 외국인 집단 발생 관련해서 일제검사 등 추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북 진천의 육가공 업체와 관련해서 총 42명이 발생되었고 경북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대학생 지인 모임에서 누적해서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목욕탕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가 40명이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군의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한 감시를 확대하였습니다. 3월 11일 현재까지 총 3,781건의 검체를 분석하였고 이 중 약 70%는 국내, 30%는 해외 유입 검체들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에서는 5월 이후 GH그룹이 90.1%로 우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는 GH그룹이 38.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GR, G 그리고 GRY 그룹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GRY는 세계보건기구가 붙인 속칭 영국 유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총 182건으로 이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GRY, 즉 영국 변이가 154건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가 21건, 브라질 변이가 7건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요 변이 바이러스 3종 이외에 일부 국가에서 비록 아직까지 환자 증가가 관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임상적이나 또 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은 소위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도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바이러스 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이후 국내에서 68건, 미국의 뉴욕주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영국 나이지리아 유래 변이 바이러스가 각각 금년 2월 이후에 국내에서 3건, 4건이 확인되어 종합하면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총 75건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75건, 이 중에는 해외 유입이 30건, 국내 확인이 45건입니다. 인지 경로를 보면 먼저 해외 유입의 30명 확진자의 경우 19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11명은 입국 후에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45명의 미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내국인으로 이 중 43명은 11개 집단 사례와 관련된 확진자이며
2명은 개별 발생 사례로 이들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감시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특별 점검을 하는 주간을 편성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동시에 외국인 커뮤니티 또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홍보를 강화합니다. 또한 해외 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 승무원 2만여 명을 오는 2분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하였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 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미준수 사례가 이번에는 대중교통 그리고 교통시설에 대한 미준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나 택시기사의 운행 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사례, 또한 여객선의 터미널 내에서 승선권을 구매할 때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5인 이상 단체 여행을 위한 공항에서의 티켓 구매, 또 시내버스 안에서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것 등의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시설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전파의 위험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연구 개발 관련입니다. 먼저 치료제 중 렘데시비르의 경우 총 4,975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경우 44개 병원에 3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는 현재 41건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아 사용 중에 있고, 이들 혈장 치료제는 공여를 등록해 주신 6,645명 중 실제로 혈장을 제공해 주신 4,205명으로부터 제조되었습니다. 이러한 4,205명의 혈장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항체 지속기간 조사 대상 111명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혈장을 확보하여 코로나19에 감염 후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성이 되고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로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공여 혈장자 중 111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확진 후 평균 3개월이 지나서 중화항체 생성률은 78%였고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78%였습니다. 다만 9개월 시점에서는 중화항체 생성률이 67%로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화항체가 유지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 확진 후에 얻어진 자연 면역력의 수준 그리고 지속 기간을 간략히 알아본 것이며, 향후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공 면역력, 즉 중화항체의 지속 기간과 이를 비교 연구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로나19 백신 전문위원회 또 mRNA 백신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mRNA 백신 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국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과 애로점을 청취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실무적인 개발 전략 그리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 한참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향후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소위 면역 대리 지표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등의 추진 현황, 그리고 해외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mRNA 백신 등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토록 하겠고, 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추후 항체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입니다. 3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총 51,100명이 신규로 백신 접종을 받아 누적해서 50만 635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접종률은 64%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누적해서 총 6,859건이며 이 중 6,782건은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사례였고, 57건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그리고 5건의 중증 의심 사례, 또한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도입에 대한 소식도 말씀드리면, 오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700만 회분, 즉 350만 명분의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지난 2월에 1차로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회분에 이어서 2차로 도입되는 개별 물량입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보관 온도의 일탈, 그리고 담당자의 부주의 등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백신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7개 의료기관 총 770명분의 백신에 대해서 사용 중지 조치하였고 회수 예정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도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열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된 실제 고령층 대상 접종 결과를 평가하여 이 결과 입원 그리고 중증의 예방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만 65세 이상 접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3월 중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만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37만 6천여 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회와 2회 사이의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의 1차 접종 후 8주 후에서 10주 후로 변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영국의 백신 효과 연구에 대한 사항은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고 손위생,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코로나19 발생 그리고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역 실무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참여와 인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 재생산 지수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방역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병 유입을 줄임으로써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고 예방접종의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방접종의 일정과 목표를 생각하면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그때 가서 65세 미만의 기저질환자의 접촉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대책 등 방역 대책에서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전체 발생 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되고 따라서 재생산 지수를 낮추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일정대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국내의 변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이들 변이가 백신의 효능을 얼마나 이겨내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오는 9월까지가 코로나 극복의 결정적 1차적 시기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복이 가능하도록 또 현재의 코로나19 발생을 당장 줄이기 위해서 각종 검사, 역학조사 및 추적 확인, 또 기존의 방역 대책에 혹여나 틈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